이번 이스라엘 하마스 분쟁을 해결할 시나리오로 거론되고 있는 것이 바로 두 국가 해법입니다. 네. 국가 해법. 국가해법. 이스라엘과 하마스 사이 중재에 나섰던 카타르는 두 국가 해법을 해결책으로 제시했습니다. You will see all the countries coming back and injecting funds there to reconstruct it, unless we address the real issue, which is the two-state solution. 그런데 1990년대 초에 제시된 것처럼 가자 지구와 요르단강 서안에 팔레스타인 국가를 세우고 예루살렘은 공동으로 통제하는 방식으로 하자는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때와 현재 상황이 많이 달라졌거든요. 그럼 저 가자지구와 저기 서안지구 모양을 그대로 살리는 게 아니라 새로운 어떤 구획을 나누자는 그런 말씀이신 네, 건가요? 맞습니다. 지난번 시간에 배워서 잘 아시겠지만 서안지구에 거주하는 네. 이스라엘 전창민을 이스라엘 영토로 옮기는 작업 역시 쉽지 않은 상황인 것이죠. 그래서 영토를 어떻게 나눌지에 대해서는 세부적으로 조율할 과제들이 많지만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각각의 국가를 건설해서 서로를 인정하고 공존한다는 두 국가 해법의 골자가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갈등을 해결하는 최선의 대안으로 보고 있는 것이죠. 각각의 입장이 어때요? 팔레스타인이랑 이스라엘 각각의 입장이 한쪽은 어떤지. 싫다 그럴 것 같은데. 처음 두 국가 해법이 나왔을 때와는 달리 반기는 분위기는 아니었습니다. 싫다 그러다. 네, 지난해 9월 이스라엘 민주주의 연구소에서 시행한 설문에 따르면 이스라엘 유대인 32%만이 두 국가 해법을 지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해요. 3분의 1. 5년 전에 47%였는데 15% 정도 낮아진 수치인 거죠. 그런데 팔레스타인 상황도 마찬가지입니다. 10년 전엔 이 두 국가 해법에 대해서 과반을 차지를 했었는데 동의 비율이 주민 28%만이 두 국가 해법을 지지했다고 합니다. 그만큼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간의 갈등의 골이 깊어진 것을 반증하는 얘기입니다. 아니 근데 한 지역에 사는데 서로를 국가로 인정을 하기 싫으면 한 국가로 같이 살아야 되는데 그럼 그것도 싫고 국가를 나누라 그러는 거 그것도 싫고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너희들이 떠나라 뭐 이건 것 같은데 이스라엘 보고 떠나라고 하건 팔레스타인 보고 떠나라고 하건 뭐 그것도 어디로 갈지도 갈 데도 없고 그럼 뭐 어떡해요? 말하는 뭐 대안이라는 게 있습니까 지금? 사실 그런 대안에 대해서는 제가 생각했을 때는 우선은 종전부터 선언을 해야 됩니다. 우선은 전쟁을 멈추고 나서 말씀하셨듯이 팔레스타인과 이스라엘의 이번 전쟁으로 인한 골이 너무나 깊어졌죠. 네. 그리고 더 이상 협상 테이블에 앉기도 어려울 만큼 서로에 대한 신뢰, 믿음, 평화에 대한 의지가 너무나 많이 떨어진 상황입니다. 네. 이걸 도대체 어떻게 풀어나가야 될지는 굉장히 오래 걸릴 수밖에 없어요. 하지만 급선무가 되어야 될 것은 지금 당장 전쟁을 멈춰야 멈추고 된다. 두 국가뿐만 아니라 여러 국가들이 함께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면 좋을지를 머리를 맞대고 구상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지금 종전 말씀해 주셨는데 하마스가 좀 길게 뭐 2달 안팎으로 휴전을 검토하고 있다 이런 보도가 지금 쏟아지고 있거든요. 네. 이게 종전으로 이어질 수 있을까요? 근데 그것도 너무 웃긴 것 같아. 한참 싸우다가 자, 2달 휴전한다. 그 2달 후에는 다시 싸울래? 말래? 이거 다 모르고 있는 거잖아요. 희한한 네, 그럼에도 국가야. 불구하고 미국이 두 국가 해법 이외에 28 전쟁의 종전을 위한 중동 평화회담의 발판을 마련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달 미국과 이집트, 카타르 중재국이 참여한 새 협상안이 나왔는데요. 종전으로 이어질 수 있는 포괄적인 조항과 인질 석방 등을 90일간 3단계를 거쳐서 진행을 하는 거예요. 여기에는 이스라엘과 주변 아랍국들과의 관계 정상화, 전쟁 종료 이후 가자 지구 재건을 위한 다국적 계획을 논의하기 위한 회담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는 중재안 제안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ואני מבקש שוב להדגיש, אין פתרון אחר זולת ניצחון מוחלט. אם החמאס ישרוד בעזה, זאת רק שאלה של זמן עד הטבח הבא. 앞서 하마스는 3단계에 걸쳐 135일간 휴전하되 이 기간 동안 인질과 수감자 석방을 제안했습니다. 중재국 카타르와 이집트 모두 낙관했지만 합의에 이르지 못했습니다. أما بالنسبة لتصريحات نتنياهو فنحن نعتقد أنه يحاول هنا أن يتعالى على أزمته. 국제사회의 거듭된 만류에도 이스라엘이 결국 구호품 전달 통로인 라파를 공격하면서 대규모 민간인 피해가 우려되고 있습니다. 현재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은 대규모의 유혈 사태로 양쪽 다 신뢰 관계가 끊어진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두 당사자들이 협의를 내리기에는 거의 불가능한 상황이라고 보게 됩니다. 그렇다 보니 양측을 잘 중재하는 것이 앞으로 굉장히 중요한 상황이 될 것이죠. 글쎄 그거마저 일어나지 않는다면 후티 반군은 홍해 봉쇄를 뭐 계속 하겠다고 얘기할 거고 그럼 지금처럼 뭐 수에즈 운하 통과하는 것도 다 또 어려워질 테고 이 상황이 지지부진 계속 이어지지 않을까요? 그럼요. 그리고 후티 반군이 원했던 것도 어느 정도 이뤘다고 봅니다. 그렇지. 그들이 홍해 봉쇄를 한 궁극적인 목표가 바로 미국과 이스라엘의 위상을 약화시키는 것이었는데 미국, 영국 등 서방 국가와의 분쟁을 이끌어내고 현재 미국, 유럽 그리고 사우디아라비아를 주축으로 한 아랍 국가가 이스라엘, 하마스 휴전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잖아요. 이러한 결과들이 후티 반군의 입장에서는 이란한테 자신들이 유능한 집단임을 이제 입증하는 것이고 자신들의 가치를 인정받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진짜. 이거 아니야. 저기 큰형님, 저 여기서 잘 하고 있죠? 아, 좀 봐주세요. 막 맞아. 약간 이런 거 아니에요. 그 후티 쪽에서는 맞습니다. 이란을 큰형님이라고 생각하면 굉장히 머리가 잘 돌아가는 것 같은데 마지막으로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전쟁을 좀 끝내고요. 홍해를 좀 평화의 바다로 돌리기 위한 시급한 과제가 그 조치가 뭔지 선생님께서 좀 알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새로운 운하 뚫기. 아, 진짜 이집트와 이스라엘 국경의 수에즈 운하를 뚫으면 경제적 효과가 어마어마하잖아요. 그렇게 돼서 그걸 팔레스타인과 이스라엘이 나눠 갖는다. 그렇게 되면 서로 윈윈이 되어서 뭔가 서로 양보할 수 있는 여지가 될 수 있지 않을까요? 너무 획기적인 제안이라서 사실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 단순하게 할 수 있었다면 지금까지 이런 전쟁이 일어나지 않았죠. 아니 저희를 어떤 그 평화 대사로 그쪽으로 좀 보내주시던가 저희가 아이디어를 가지고 갈게요. 고려해 볼 만한. 고려해 볼 만하잖아요. 그분이 가셔가지고 한 10kg씩만 파세요. 10kg씩만 파시면 어떻게 좀 뚫릴 것 같은데. 너네 무슨 파야? 시아파야? 순 뭐야? 저요? 순정파요. 파예요. 아. 이걸 한번 보시죠. 조지타운 대학교 카타르 캠퍼스의 도서관 앞에 모습을 제가 사진을 찍어왔습니다. 선생님 찍으신가요? 보시면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으로 팔레스타인 사망자 수가 3만 명이 넘어가고 있고 그 중에서 아이들만 약 12,000명인 것입니다. 전쟁이 길어질수록 무고한 희생자만 키울 뿐이고 이제 더 이상 가자 지구의 민간인들을 벼랑 끝으로 몰아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 해결을 당사자들에게 맡기는 것이 아니라 전 세계가 관심을 가지고 평화회담을 진행하는 등 종전을 위해 지금보다 더 많은 노력들을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종전이 되어야만 후티 반군의 홍해 봉쇄 또한 멈출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하루빨리 종전을 시키고
두 국가 간 문제는 좀 더 장기적인 관점을 가지고 풀어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알버트 아인슈타인이 이런 말을 했다고 해요. 평화는 무력으로 유지될 수 없다. 오직 이해를 통해 유지될 수 있다. 많은 희생자를 만들고 선과 악의 구도, 적구도로 평화를 찾는다? 저는 불가능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종교, 인종, 문화 등 서로 다름을 인정하고 누구의 편도 적도 아닐 때 평화로운 공전이 이루어진다고 생각을 합니다.